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더멘털 팀 김지연입니다. 금일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Fine-Grained Interest Matching for Neural News Recommendation 이라는 논문으로 2020년 ACI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펀더멘털 팀 김동희, 김창현, 송헌, 이금배, 이재윤님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였습니다. 네, 이 뉴스는 사용자의 흥미에 맞게 뉴스를 추천을 해주는 추천 시스템 논문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는 방식이 종이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MSN 뉴스 같은 매체가 다양한 소스로부터 뉴스를 수집하고 사용자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새로 생성되는 뉴스의 양이 방대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흥미에 알맞는 뉴스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뉴스 추천 시스템이 필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뉴스 추천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사용자의 지난 뉴스 검색을 결과를 토대로 각 사용자의 다양한 흥미 분야에 알맞은 뉴스를 추천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존 뉴스 추천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컨벤셔널 메소드로 피처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하여서 사용자와 뉴스의 관계를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딥러닝 모델로 컨벤셔널 메소드보다 비교적 최근에 많이 발표되었으며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법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추천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로 개인에게 알맞은 뉴스 추천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 추천 시스템이 알맞은 추천을 하기에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검색 기록을 1차원 벡터화시켜서 사용자의 잠재된 흥미를 후보 뉴스에 매칭하기에 힘들기 때문인데요. 2017년 오쿠라와 2019년 예를 들어서 2017년 오쿠라라는 저자와 2019년 오라는 저자가 발표한 논문도 GRU 네트워크 오토인코더를 적용하고 어텐션을 활용했지만 사용자들의 지난 뉴스 기록을 가지고 최종으로 그들이 무엇을 클릭하게 될지 예측하는 점에는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이 논문은 Fine-Grained Interest Matching Network FIM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추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델은 HDC라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사용자의 잠재적인 흥미 분야를 파악하고 뉴스와 후보를 좀 더 다양한 레벨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뉴스와 후보 뉴스를 단어와 문장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 대부분의 추천 시스템 모델은 사용자의 특성을 추출하고 그 특성에 잘 들어맞는 뉴스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논문이 제시하는 FIM 방식은 사용자들의 특성을 추출하는 대신에 뉴스를 다양한 레벨에서 매칭시켜서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여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추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이 모델에서 제시하는 FIM이라는 모델의 구조를 크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정의, Problem Definition을 하는데요. 사용자별 뉴스 검색 기록을 추출하고 그 뉴스를 임베딩 시켜서 벡터화를 진행합니다. 이제 이 벡터 매트릭스 형태로 구조된 뉴스를 재구조해줘야 되는데요. 이 HDC, Hierarchical Dilated Convolution을 이용해서 이 뉴스를 3D 형태의 매트릭스로 변형합니다. 그리고 이 3D 형태로 변형된 뉴스의 기록들과 후보 뉴스, 이 사용자가 클릭을 하게 될지 하지 않게 될지 결정할 후보 뉴스를 내적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내적된 각각의 값을 전부 합쳐준 후 3D CNN을 걸쳐서 이 후보 뉴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클릭할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 모델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인 문제 정의 부분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 U에 대한 뉴스 기록을 추출합니다. D1은 뉴스 기록 1부터 DN, N개의 뉴스를 추출하여서 이 뉴스의 제목, 카테고리, 서카테고리를 워드 시퀀스 형태로 바꿔주고 글로브를 활용해서 임베딩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후보 뉴스에서는 후보 뉴스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1과 0의 바이너리 레이블링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사용자의 뉴스 탐색 기록과 후보 뉴스가 입력이 되었을 때 바이너리 예측값을 구하는 함수를 구하고 그 함수를 다시 사용해서 새로운 후보 뉴스가 입력되었을 때
이 사용자가 새로운 후보 뉴스를 클릭할 확률 y-햇을 구하게 됩니다. 네, 이 모델의 데이터로는 마이크로소프트 뉴스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글러브를 사용하여서 임베딩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는 GPU의 제한으로 제목과 카테고리, 서카테고리의 길이가 20을 넘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최근 뉴스 기록 50개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수집하고 임베딩한 뉴스들을 이제 3D 형태의 매트릭스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HDC, Hierarchical Dilated Convolution으로 이 모델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HDC는 이 저자가 이 모델의 장점이라고 강조하는 텍스트의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인데 그 방법은 각 레이어의 델타 값을 다르게 주어서 이 델타만큼의 엘레먼트를 스킵하면서 학습하여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문장군의 학습이 가능하고 델타가 점점 커질수록 깊이 있는 단어군에서도 의미가 학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컨볼루리 된 결과를 3D로 바꿔주는데 각 레이어에 델타가 다르게 주어진 각 레이어의 결과에 대해서 노멀 배치를 적용해서 베리언스를 줄여주고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일어나지 않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각 레이어의 결과값을 쌓아줍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델타 값이 1일 때 세밀한 문장군 학습부터 델타 값이 클 때 카테고리가 같은 다양한 의미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산 비용은 적게 들지만 맥스풀링 같은 풀링이 들어가지 않아서 다운샘플링이 일어나지 않아서 정보 소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각 문서를 다방면에서 학습을 했으면 이 문서들과 후보 문서에 대한 연관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후보 뉴스가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뉴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기록 문서, 이 사용자가 브라우징한 뉴스와 후보 문서를 짝지어주고 내적을 합니다. 이렇게 내적을 해줌으로써 HDC가 학습한 대로 채널별로 델타 값이 다른 채널별로 델타가 1인 채널, 델타가 3인 채널에 대해서 각각 중요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N개의 내적된 페어들을 요약하기 위해서 모두 합쳐서 큰 3D 형태의 이미지 Q라는 매트릭스를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합쳐진 3D Q를 CNN과 맥스풀링을 해줌으로써 이미지에서 특이한 중요한 시그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결과값이 1차원의 매칭 벡터가 되도록 계산해주고 이 매칭 벡터를 가지고 사용자가 실제로 이 뉴스를 클릭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주어진 YI, 0과 1의 값에 대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한 G 함수를 가지고 새로운 후보 뉴스가 주어졌을 때 그 새로운 후보 뉴스를 클릭할지 하게 되지 않을지 Y 햇에 대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네, 모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이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했는지 비교해야 하는데요. 이 저자는 다양한 추천 시스템 모델과 FIM 모델의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천 시스템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을 응용한 모델들과 Neural Recommendation Method로는 어텐션 또는 대부분 인코더를 사용한 모델들을 가지고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는 뉴럴 추천 모델들이 전통적인 방식보다 나은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이 이유는 전통적인 방법이 최적의 방법은 아니고 딥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사용자와 뉴스 사이에 의미 있는 피처를 더 잘 분석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제시하는 FIM 방식이 전통적인 방식과 뉴럴 네트워크 모델보다 모델을 전부 아웃퍼폼하는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FIM first와 FIM last라는 메소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FIM last와 FIM first는 HDC를 진행할 때 FIM first는 HDC 부분 델타 값을 다르게 주는 HDC를 빼고 델타 값이 1인 평범한 컨볼루션으로 뉴스를 학습한 모델이고 FIM last 모델은 HDC를 진행하고 델타 값을 다양하게 주었을 때 맨 마지막에 레이어로만 학습한 가장 높은 델타 값으로만 학습된 레이어를 가지고 만든 모델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두 모델이 모두 기존 추천 시스템보다는 나은 성과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추천 시스템 모델들은 사용자의 특성을 학습한 후에 그 특성이 후보 뉴스와 후보 뉴스를 예측하는 피처로 쓰였는데 이 모델에서는 사용자의 특성을 학습하는 것보다 후보 뉴스와 여태까지 읽은 뉴스를 페어해 주어서 학습하는 방식이 더 낫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라스트 모델이 퍼스트 모델보다
예측값이 높은데요. 이는 델타 값을 높게 주어서 좀 더 브로드하게 학습할수록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의 결과가 FIM 모델보다는 낮은데 그 이유는 FIM 모델에서는 델타 값을 다양하게 주어서 문서를 다양한 레벨에서 정보가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앞서 설명드린 모델에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 값들을 얻게 된 쿼언티티 앤 인풋 애널리시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네게티브 샘플링 레이시오 K라는 학습에 사용된 뉴스에서 파스리브, 실제로 사용자가 읽은 뉴스와 그 뉴스와 비슷한 내용이지만 읽지 않은 뉴스를 네게티브 샘플이라고 했는데요. 이 실제 읽은 뉴스와 읽지 않은 뉴스의 비율을 얼마 정도 했을 때 가장 나은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비교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읽은 뉴스가 1이고 읽지 않은 뉴스를 4로 비율을 정했을 때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각 뉴스의 페어를 합친 Q에 대해서 3D CNN을 진행했을 때 커널 값을 얼마나 주어야 최적의 결과를 나타내는지 비교했을 때 커널 사이즈를 32, 16 이렇게 사용했을 때 최적의 결과를 나타낸다는 걸 저자는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하이퍼 파라미터 델타 값인데요. 이 모델에서 HDC에서 델타 값을 다르게 준다고 했었는데 이 델타 값을 얼마나 다르게 주었을 때 학습이 좋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델타가 3일 때 가장 높은 AUC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인풋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인풋으로는 이 저자는 맨 처음 설명했을 때 문장 제목과 카테고리 그리고 섭 카테고리 3개를 넣었다고 하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목만 넣었을 때, 제목과 카테고리를 넣었을 때, 제목과 섭 카테고리를 넣었을 때, 그리고 전부 다 넣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넣었을 때 가장 나은 결과를 다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인풋으로 지정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렇게 추출한 추천 뉴스와 기록 뉴스의 단어에 대해서 내적한 값을 시각화하였는데요. M1을 보시면 문장 1은 스포츠와 NFL, NF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고 문장 2에는 플레이오프라는 단어가 문장 1에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그 두 개의 단어가 높은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1이 주어졌을 때도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인 문장 2도 역시 추천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M2를 보시면 파운드라는 단어와 문장 2에는 파운드라는 단어가 문장 2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역시 높은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저자는 이 모델이 의미 있는 추천 시스템 모델이라고 증명하였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발표가 거의 끝났는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